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아니면 잡합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지나 또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월요일이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아마 추석 때문에 쉬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길게 쉰 다음에 다시 학교 다닐 생각에 힘드시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기다리는 주말을 위해서 이번 주도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바로 발명자와 발명품의 이야기입니다. 학우분들이 알고 계실 법한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나 상대성 이론을 창시한 아인슈타인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학우분들이 모르고 계실 새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발을 샀어요. 어울리긴 해도 아직 어색해요. 길이 들어야겠죠. 걷기도 전에 뒤꿈치가 걱정돼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운 반 설레임 반 이 오름 맞다면 내리막이라도 난 궁금한 것뿐이야. 걷다가 멈추다가 뛰다가 서 있다 보면 언젠가 편해질 거야. 익숙해질 거야. 걷다가 멈추다가 뛰다가 서 있다 보면 언젠가 편해질 거야. 오랜만에 새로 산 신발 어딘가로 떠나왔어요. 같이 걷던 친구들은 지금 누구와 어디에 천천히 걸어야겠죠. 없던 길도 길이 되게 끈을 조여먹네. 어디로 갈지 어디로 데려갈지 I wonder 이 내리막 다음엔 오르막이라서 숨을 고른 것뿐이야. 걷다가 멈추다가 뛰다가 서 있다 보면 언젠가 편해질 거야. 익숙해질 거야. 걷다가 멈추다가 뛰다가 서 있다 보면 언젠가 편해질 거야. 오랜만에 새로 사는 빌딩 사이로 새는 볕을 따라 이리저리 뛰었네. 정신없이 살아나의 그림자조차 지치게. 오늘 하루 얼마나 이랬 나를 계산하러 또 중요한 걸 놓쳐. 우린 얼만큼을 쉬었나. 삶은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했어 나의 운동화가. 떫고 닳아 꺾어 신던 신발은 왜 버리지 못할까. 위로 이 도시에서 위로란다는 오직 걸음 앞에 수식어. 내게 필요한 건 위로. 대부분 슬픔엔 아무 가치도 없는 듯 행복에만 전부 베팅을 하네. 나 역시 사람인가봐. 잠들기 전에 눈 뜬 채 속된 의도로 기도하네. 내일은 좀 화창했으면 해. 빛이 좀 들게 새 신발이 가는 곳에. 걷다가 멈추다 뛰다가 서 있다 보면 언젠가 편해질 거야. 익숙해질 거야. 걷다가 멈추다 뛰다가 서 있다 보면 언젠가 편해질 거야. 오랜만에 새로 사는 신발.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발명품과 발명자는 바로 X선을 발견한 렌트겐입니다.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현대 물리학의 시작점을
렌트겐이 발견한 X선에 대한 논문을 발견한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X선이 방사선학, 핵물리학 등 현대물리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잘못된 가설로 시작한 렌트겐의 실험이 어떻게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X선의 시작은 렌트겐이 음극성간 실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음극성간 현상은 공기조차 없는 유리관 내부를 지나는 붉은 빛의 음극선에서 신비로운 형광색 빛이 생기는 미스터리가 있었는데 진공 상태를 지나는 음극선이 무엇과 반응하여 이런 빛이 나는 걸까라며 많은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아무도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죠. 렌트겐은 유리관을 투과한 음극선을 측정하려고 했었는데 이는 신비로운 형광색 빛은 음극선이 유리관을 투과하며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렌트겐의 생각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가설이었어요. 당시에도 음극선은 유리관을 투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렌트겐은 아주 적은 양의 음극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생각에 그는 실험실과 음극선관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고 음극선관에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냈죠. 그는 유심히 관찰했지만 어떠한 빛도 음극선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실험 장치를 살피던 중 언뜻 희미한 형광빛이 의자 쪽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살피기 시작했고 의자 옆 책상 위에 놓아둔 물건을 확인한 그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것은 바로 음극선이 닿으면 형광빛을 발하는 백금 시안화바륨 용지였죠. 렌트겐은 이 용지와 반응한 것은 음극선이 아닌 다른 종류의 빛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흥분에 떨며 이 보이지 않는 빛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시작했고 결국 X선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빛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현상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해줄 실험 결과물이 필요했어요. 고민하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사진 건판이었고 설령 실험이 실패할지라도 자신을 믿어줄 약혼녀를 실험실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약혼 반지를 낀 약혼녀의 손을 X선으로 촬영했어요. 드디어 현상된 사진을 본 두 사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렌트겐은 자신이 맞았다는 기쁨에 약혼녀는 자신의 뼈가 찍힌 끔찍한 모습에 소리를 질렀죠. 렌트겐은 실험 결과를 신속히 논문으로 정리하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이 빛을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X라고 명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물리학의 시작이 된 X선의 발견을 듣고 왔는데요. 어쩌면 잘못된 가설로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던 실험이 오히려 새로운 발견이 되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붉은 석양이 구름 사이로 번져 You came into my life 내 온몸을 물들여 오랫동안 홀로 오늘을 기다린 것 같아 Baby you calling me and I calling you 오늘따라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게 해 언제라도 어디라도 함께 할게 You the one and only one 바람이 불어 몸을 감싸 안으면 더 세게 불어 나를 데려가줘 푸른 파도가 다가와 날 적시면 Oh blow my mind Oh oh This will never change This will never change
오늘따라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게 해 언제라도 어디라도 함께 할게 You're the one and only one 바람이 불어 몸을 감싸 안으면 더 세게 불어 나를 데려가줘 푸른 파도가 다가와 날 적시면 Oh blow my mind Oh oh This will never change This will never change This will never change Oh girl This will never change This will never change 혹시 너 지쳐도 걱정은 하지마 네 곁에 나 있잖아 머물러도 돼 다시 또 불어와 변함없이 Blow me away This will never change Oh girl This will never change This will never change Oh girl This will never change This will never change 두 번째 발명자는 바로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입니다. 그는 2021년부터 새로 유통되는 영국 50파운드 지폐의 새로운 주인공인데요. 마거릿 대처, 스티븐 호킹 등 천여 명을 제치고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선정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앨런 튜링의 이야기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상적 기계 알고리즘을 개발해 독일군의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며 많은 생존자를 구한 영웅의 모습을 소재로 삼았죠. 애니그마는 24시간마다 암호 체계가 바뀌어 만들 수 있는 암호의 수가 1경까지나 됩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계산 능력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에 사람이 풀 수 없다고 생각한 앨런 튜링은 최초의 연산식 컴퓨터 콜로서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는 콜로서스의 개발에 멈추지 않고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의 사고 능력을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창시했어요. 그가 1950년 발표한 논문 컴퓨터 기기와 지능 속엔 현대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이 담겨 있죠.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 그의 생각은 이미 50년 가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또한 24살 때 발명한 튜링 머신은 테이프에 0과 1을 기록하여 기계가 읽고 쓰는 방식을 사용하여 현대의 컴퓨터와 100% 일치하다고 해요. 그가 없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은 꿈도 꿀 수 없었겠죠? 하지만 동성애자였던 그는 청산가리가 주입된 사과를 베어물고 자살하는 비극을 택하는데요. 당시 동성연애가 금지되었던 영국 사회에서 영웅이었던 그도 범죄자가 되었던 것이죠. 애플 로고인 한입 베어문 사과가 앨런 튜링의 사과를 의미한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그를 존경하는 건 사실이지만 애플 로고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아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비극적인 건 그의 업적이 국가기밀 사항으로 죽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 비밀로 묻혀 있었는데요. 2013년 그가 사망한 지 62년 만에 영국의 왕실을 통해 형사범죄 혐의가 사면되었습니다. 2013년 세상에 그의 무죄가 밝혀지고 2014년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업적이 알려지며 비로소 영웅이 되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큰 재앙이었을 텐데 그의 발명 덕에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62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그를 몰랐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를 기억할 때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람은 바로 신용카드를 발명한 프랭크 맥나마라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 카드의 장점은 무엇보다 현금을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는 간편함과 할부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런데 그거 아셨나요? 최초의 신용카드는 1950년에 만들어지며 그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러 가봅시다. 어느 날 저녁, 미국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카고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가 고객들을 초대하여 멋진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대접한 후 값을 지불하려는 순간 아뿔싸! 지갑을 놓고 온 사실을 깨달았죠. 이로 인해 그는 고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맥나마라는 아내에게 식당에 지갑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후 아내가 올 때까지 식당에서 기다려야만 했죠. 그는 아내를 기다리다가 한 가지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두 외상으로 먹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는 보증 서는 사람만 있으면 결제는 후불로 가능할 테니 회원제로 운영하면 VIP들이 줄지어 가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이너스라는 이름은 맥나마라가 다인이라는 뜻의 저녁을 먹다가 당한 공경에서 유래했어요. 처음에 다이너스 카드가 나왔을 때 회원은 약 200여 명이었고 그들은 맥나마라의 친구들이었죠. 당시 다이너스 클럽의 카드는 신분을 표시하는 고급스러움을 상징했듯이 초기에는 누가 봐도 아는 부자들, 극부유층에게만 카드를 발급하여 신용 문제를 관리했어요. 하지만 이후 편리함이 인정되어 회원이 2만 명으로 늘어나며 사용도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는 1970년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대중들의 소비 패턴에 일대 변혁을 몰게 되죠. 맥나마라는 자신의 실수를 성공의 기회로 삼았어요. 한 사업가의 개인적 실수가 신용카드라는 엄청난 황금알을 낳은 사업 아이템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누군가가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졌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네요.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 앱에 들어있는 카드로 더욱더 간편해졌죠? 과연 미래는 얼마나 더 편리한 것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세계의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만든 발명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X선을 발견한 렌트겐,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 신용카드의 발명 프랭크 맥나마라까지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무턱대고 사용하고 있던 물건들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것일 수도 있고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혹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니 그 물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CSI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채리, 기술 이하빈, 진행의 박세리였습니다.